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진심이 담긴 사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는 상처를 아물게 하고 감동을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하죠. 상처를 떠나보내는 시간 이 책은 쓰면서 자신 내면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치유하는 법과 자신이 상처받지 않는 법뿐만 아니라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 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는 어떤 것이며 상대에게 어떤 치유 효과를 주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당시에는 몰랐던 잘못들이 보인다. 이미 지난 일이고 그 일에 누군가 피해를 보지 않았다면 스스로의 반성만으로 족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잘못을 고백하고 사과하는 것은 당연한 행동이다. 그런 점에서 알베르 카뮈의 사과는 훌륭한 사과로 기억되고 있다. 알베르 카뮈와 프랑스와 모리아크는 모두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프랑스 국민에게 문화적 자긍심의 대상이다. 두 작가 모두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레지스탕스 운동에 참여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치 부역자들에 대한 청산 작업에서 두 사람의 생각이 엇갈렸다. 카뮈는 진실과 정의에 입각해서 강력한 처벌을 주장했고 모리아크는 전쟁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저지른 행동이므로 관용을 호소했다. 그러나 전쟁 중 나치의 만행에 치를 떨었던 사람들은 모리아크를 비난했다. 청산 작업이 시작되고 1만 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음해와 무고가 남발하고 억울한 희생자도 속출했다.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독일군에게 몸을 판 여자들은 삭발을 당한 채 대낮에 시내에서 이리저리 끌려다녔다. 정의라는 이름의 집단적인 광기가 파리를 온통 뒤덮어 사람들에게서 용서와 관용은 전혀 쳐다볼 수 없었다. 처벌을 주장했던 부조리와 저항의 작가 카뮈는 부역자들에게서 불이라는 부조리만 보았지 이렇게 참담하게 행해질 집단의 부조리는 보지 못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집단적 카타르시스의 광기가 극에 달하자 카뮈는 국민에게 사과했다. 그는 모리아크가 옳고 자신이 틀렸음을 고백하면서 진심으로 사과했다. 카뮈의 사과는 용기 있는 결단이었다. 당신은 숙청 바람이 거셌고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부역자로 물릴 수 있는 때였으나 카뮈는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직접 밝힌 것이다. 1945년으로 들어서면서 청산 작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71%에 달했으나 분노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잔인한 처벌은 그대로 계속되고 있었다. 그런 시기에 최고의 지성 카뮈의 고뇌 어린 사과는 프랑스 국민의 마음을 움직였다. 사람들은 점차 각성의 목소리를 냈고 서서히 청산 작업이 줄어들다가 1951년 사면 법안이 통과되면서 부역으로 징역을 살던 사람들의 대다수가 석방되었다. 세상사는 항상 잘하는 사람도 없고 항상 옳은 사람도 없다. 언제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쁘다. 그의 오만과 교만이 누군가를 향해 있을 때 누군가는 반드시 상처를 받게 되어 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옳다는 생각을 한다. 싸움의 변을 들어보면 잘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는 틀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도하지 않았으나 내가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꼭 사과를 하고 맺혀있는 응어리를 풀어줘야 한다. 상처는 자신이 부족해서 받는 것이지만 내가 준 상처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받은 상처는 그 사람의 것이라는 생각은 아직이다. 홧김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퍼부으면 속은 시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불편함이 느껴지는 것은 누구나 경험했을 것이다. 그러나 쏟아낸 말은 형체가 없음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만일 내가 생각해도 심한 말이었다면 듣는 사람은 어떻겠는가? 아마 큰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이런 경우 당연히 사과를 해야 한다.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진심을 담아서 해야 한다. 사과하지 않고 불편해서 슬쩍 지나가면 언젠가는 나도 비슷한 일로 2배 이상의 상처를 받을 날이 올 수 있다. 일 못하는 부하 직원을 심하게 야단쳤다고 하자. 얼마 후 그때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들어 미안하다고 하면
부하 직원은 사과하는 상사를 절대 우습게 보지 않는다. 오히려 꽤 괜찮은 상사라고 생각할 것이다. 사과하는 행위는 오만하게 버티는 것보다 훨씬 바람직하다. 1970년 12월 7일은 역사적인 사과가 이루어진 날이다. 독일의 빌리 브란트 당시 총리가 폴란드를 방문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는 국민의 10%인 300만 명이 유대인이었다. 나치 홀로코스트가 가장 잔인하게 이루어진 곳이 바로 폴란드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 정치인이 폴란드를 방문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바르샤바의 전쟁 희생자 비석 앞에 도착한 빌리 브란트는 성명서를 낭독할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날은 비가 와서 땅이 젖어 있었다. 그 장면은 역사적 사건으로 남아있다. 당시 폴란드 국민은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이제 독일과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울먹였다. 사과는 이렇게 이루어져야 한다. 변명하기, 시간 끌기, 시간이 지나면 잊힐 거라고 기대하며 슬쩍 넘어가기, 사과 대신 다른 걸로 잘해주면 된다는 생각, 회피하기 등은 못난 행동이다. 사과하는 행위는 모든 상처를 아물게 하며 거기에 감동까지 가져다 준다.